없는 숫자의 인플레 개수가 성장되고 있고, 재생되는 비디오 수가 2빌리언이고, 한 달에 페이스북에 업로드되는 이미지 숫자가 2.5빌리언이라고 해요. 이 얘기는 결국은 요약을 하자면 이제 많은 67억 정도 되는 인구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거의 3분의 1이 이제 인터넷에 접속을 가능하게 된 거고,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고, 이메일로 커뮤니케이션 얘기하니까, 그 나머지 또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그런 소셜 미디어라고 얘기하는, 여기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 저희 회사의 내부적으로는 그 SNS라고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SNS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소셜 미디어라고 해야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그 4월쯤에 저희 이제 PR 쪽에 헤드 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어떤 소셜미디어 관련한 행사에 참석을 하셨는데, 거기다 SNS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대체 SNS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셜미디어를 말하는 거다. 왜 저걸 SNS라고 부르냐. 한국 사람들은 워낙 영어 약자를 좋아한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소셜미디어라고 대표되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이제 그 전에는 이게 바꿔놓은 세상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국가별로 서비스가 다 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거의 전 세계가 합쳐서 돌아가잖아요. 이게 이제 특히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K-팝이 실시간으로 한국에서 발매되는 동시에 음악이 전 세계 여러 팬들에게 알려지게 된 계기도 됐고,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하나로 움직이는데, 이런 것들이 컴퓨팅 환경에서 가장 크게 일어난 최근 3, 4년간 일어난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PC에 대해서 이제 말씀들이 많으시지만, PC는 사실 계속 성장을 해오고 있어요. 지금도 2011년에도 2010년 대비 성장을 했고, 특히 이제 특이사항이라고 한다면 전 세계에 지금 PC가 팔리는 개수인데,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죠. 금융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전보다 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이라고 한다면 2011년도에 350만대 저기 넘어간 거 보이시죠? 저게 의미한 뭐냐면 올해 들어서 이제 하루에 100만 대의 PC가 팔리게 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 PC 성장을 견인하는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 표 하나로 설명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더 자세한 데이터가 있겠으나, 결국 전 세계 67억 되는 인구 중에서 1빌리언이 PC를 이미 소유하고 있고, 2.2빌리언은 구입은 가능하지만 원하지 않고, 하지만 저 구입할 여력이 안 되는 인구 3.5빌리언이 저의 지금 타겟 마켓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분들 때문에 사실 PC 성장을 상당히 담보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데, 그러면 저 3.5빌리언은 어디에 있냐면, 2010년도에 PC 보급하려고 보면 북미는 거의 100%로 가고 있잖아요. 100% 가고 있고, 서유럽 그 다음 70% 넘었고, 일본도 50%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중에서 저 동유럽, 중국, 브라질에 해당하는 저희가 말하는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는 곳에서 PC 수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5년에 보면은 동유럽과 브라질 그리고 중국이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그 얘기는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PC 보급이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점에 관련해서 이번 분기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인텔 내부적으로 큰 사건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중국이 드디어 이제 미국 시장을 뛰어넘었어요. PC 컨섬션에서. 그래서 1위 시장으로 된 게 그 하나고, 두 번째는 브라질이 독일이 차지하고 있던 전 세계 PC 시장 국가별로 PC 컨섬션 시장에 3위를 차지하게 됐어요. 그 얘기는 결국 이머징 마켓이 1, 2, 3위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PC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높은 PC의 활용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소비자 조사를 해보면 결국 저런 여러 가지 유시지, 게임, 가장 하이엔드 컴퓨팅을 보여주고 있는 게임에서 온라인 쇼핑까지 실제로 사람들이 태블릿이나 모바일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PC에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고 느끼는 게 PC가 여전히 많이 팔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PC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가 변화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거는 예전부터도 계속 변화하고 있는 걸 저희가 맞춰왔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PC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걸 보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예전 같으면 아주 예전에 PC가 처음 나와서 이제 한참 붐을 일으킨 시절에 펜티엄 2였는데 갑자기 CPU가 펜티엄 3가 나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펜티엄 CPU가 새로운 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PC를 구입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OS도 마찬가지죠. OS도 새로운 OS가 나오면 새로운 OS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PC를 모두 구입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프로세서와 하드웨어 또 OS가 신제품이 나온 것이 PC 성장을 견인하던 시절에서 벗어나서 결국 이런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총체적으로 사용자에게 어떤 경험을 줄 수 있냐가 PC가 성장할 수 있느냐 아니냐라는, 또 PC를 구입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인텔에서도 내부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켰는데요. 인텔이 사실 그 기술자들이 모인 집단이잖아요. 집단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인텔 내부에 보면은 최근에 이제 새로 생긴 조직들이 인류학자, 한참 뜨고 계신 분이 계신데 주누비에브 벨 박사라고 인류학자도 채용을 해서 지금 있고, 랩을 연구소를 같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학자도 계세요. 미래학자도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보는 건 뭐냐면 결국 기술적인 요인 때문에 이만한 다이에 트랜지스터를 몇 개 집적할 수 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결국 사용자들이 원하는 게 뭐고, 어떤 때 IT 기술을 사용하고 싶고, IT 기술은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걸 갖고 이 자료를 넘겨주면 기술자들은 이제 그걸 갖고 어떤 식의 기술을 더 발전시켜야 되는지 연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최근에 일어난 인텔의 가장 큰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올해 들어서 인텔이 이제 생각한 거는, 이런 총체적인 배경을 놓고 생각해 볼 때 PC 경험을, PC에서 느낄 수 있는 사용자의 경험을 다시 한번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느끼게 됐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다른 배경이 되는 거는, 인텔이 이제까지 크게 변화를 CPU나 기반 기술에서 변화가 준 거는 두 번이 있었어요. 한 번은 1995년도에 펜티엄이 나온 거예요. 펜티엄이 나올 때 중요하게, 이 펜티엄이 나옴으로 해서 중요하게 변화가 된 거는, 시장에 미친 임팩은 퍼스널 컴퓨터 시장이 포괄적으로 증가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고요. 멀티미디어에 대한 니즈였어요. 이때 얘기를 저희가 뭐라고 했었냐면, 결국 사람들이 비디오를, 동영상을 PC에서도 보게 될 거다. PC에서 보기를 원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누가 PC에서 동영상을 보려고 하겠냐. 비디오, DVD 이런 거에서 보지 누가 PC에서 동영상을 보냐. 이 조그만 한다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 있었지만, 결국 그 이슈즈는 지금 가장 이제 유튜브로 대변되는 동영상이 유통되는 가장 큰 경우가 PC가 되기도 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1995년도 이후에 2003년, 8년 후에 일어난 변화인데요. 센트리노예요. 센트리노는 나오면서 일으켰던 가장 큰 변화는 노트북이에요. 결국 PC를 사람들이 집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갖고 나가고 싶을 거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 하나는 성능. 두 번째 얘기는 갖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는 가벼워야 되지 않냐. 데스크톱 PC를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세 번째는 무선. 그냥 무선이 내가 인터넷을 꽂지 않아도, 케이블을 꽂지 않아도 인터넷을 사용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그 세 가지 중요한 기술이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세 가지에 대한 거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크게 유효하고 있는 노트북에 대한 중요한 키 팩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2003년 이후에 이제 8년 지나고 나서 2012년에 저희가 크게 변화가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거는, 펜티엄이 나온 만큼 또 센트리노가 나온 만큼 큰 변화가 될 거라고 예상하는 게 바로 울트라북입니다. 울트라북은 그냥 노트북도 아니고, 이제 노트북에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보다 더 디맨딩한 요구를 하게 될 거다라는 건데요. 두께도 더 얇아지고, 그다음에 반응 속도도 빨라야 되고, 또 중요한 노트북에서 중요한 계속 대두되고 있는 보안 능력, 보안 기능이 좋아져야 되고, 우수한 연결성은 말할 것도 없고, 저 네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는 PC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사용자 경험을 조사하고 연구 결과에서 나온 총체적인 제품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들고 다녀야 되니까 두께나 무게 이거는 기본적인 게 될 거고 성능과 반응 속도와 보안 전원 배터리 수명이 될 텐데 저희가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잔해와 운해를 만족시키는 상품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잔해적인 거는 결국 성능이나 반응 속도, 보안, 전원, 배터리 수명 이건 잔해적인 요소죠. 성능에 대한 이슈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성능과 관련된 피처들, 기능과 관련된 피처들만 갖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들고 다니는 노트북은 남의 것보다 훨씬 더 이뻐야 되고 가벼워야 되고 섹시해야 되고 스타일리시해야 되고 그런 대변되는 운해적인 요소 이 점을 만족시켜야만 성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앞에 사실 저희가 울트라슨이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이거는 다분히 운해적인 그 생각을 갖고 만든 PC였어요. 얇고 가볍게 만든 이제 울트라슨은 사실 맥북 에어가 나오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원한 건 PC에 원하는 건 결국 얇고 가벼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게 저희가 그 울트라슨 카테고리를 갖고 되게 오랫동안 1년, 2, 3년 동안 얻은 키러닝이에요. PC에 원하는 건 얇고 가벼워서만 되는 거 아니고 예쁘기만 해서도 아니고 PC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과 성능이 만족시키는 제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능과 기능에 대한 잔해적인 요소와 그다음에 두께와 무게와 디자인에 대한 운해적인 요소가 완벽하게 결합되고 밸런싱을 이룬 통합적인 상품이 되어야만 다음 그 넥스트 PC에서 성공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능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이제 올해 울트라북을 처음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그거는 샌드브리지 기반으로 발표를 하지만 그 울트라북의 단계를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샌드브리지가 나온 북이 1세대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울트라북에서 요구하는 많은 키 피처들을 만족시키는 그 제품은 내년 상반기에 아이비 브릿지가 나온 다음에 그 부분이 좀 더 울트라북에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울트라북의 키 피처에 맞는 상품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3세대가 되는 하즈웰 2013년에 저희 그 코드명이 하즈웰인데요. 그 CPU가 나왔을 때 정말 그 울트라북의 완결된 형태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성능은 CPU에 대한 성능은 인텔이 워낙 CPU를 오랫동안 개발해 왔으니까 CPU 자체의 성능, 여러 가지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됐든지 충족시킬 수 있는 성능과 특별히 와이드아이도 저쪽에 돼 있지만 미디어 기능이 발전된 그리고 그래픽 성능이 그래픽 따로 익스터널 그래픽 쓰지 않아도 웬만한 게임이나 90% 이상의 게임에서 활용이 가능한 그런 정도의 수준을 이끌고 있는 그런 그 성능을 구축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사실 울트라북에서 크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 키피처 중에 하나가 반응 속도입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일본의 이제 인텔 스마트 리스판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HDD는 가져가되 SSD 가격이 워낙 지금 비싸니까 작은 용량 SSD 갖고도 리스판스를 빠르게 PC가 부팅이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돌릴 수 있는 그 기술이 인텔 스마트 리스판스 테크놀로지고요. 두 번째 이제 스마트 커넥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AOAC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Always on, always connected. 그래서 PC가 마치 슬립하고 있는 것 같지만 중간중간 자기가 정기적으로 깨어나서 유저가 세팅해놓은 어플리케이션들, 이메일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그런 계속돼서 업데이트가 일어나야 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계속 자고 있는 것 같지만 업데이트를 시켜놔서 유저가 노트북을 켰을 때는, 온을 시켰을 때는 다 업데이트 된 상태에서 정보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스마트 커넥트 테크놀로지고요. 세 번째, 레피드 스타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울트라북의 키 피처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노트북의 부팅 속도가 7초 이하로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PC 전원을 끄지 않아도 거의 끈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주 밑에 슬립 상태로 내려갔다가 S4까지 내려갔다가 7초 이하로 이제 다시 온 상태로 오는 거.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은 그
거의 CPU 자원을 쓰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가 되게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성이 합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보안에 대한 얘기고요. 보안은 사실 한국보다는 국내보다는 미국이나 서유럽 이쪽에서 그냥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피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안 기술에 대한 니즈 때문에 인텔이 메가필을 인수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보안 기술 특히 중요한 거는 뭘 보안을 해야 되냐, 뭘 지켜야 되냐라는 얘기인데, 하나는 트랜잭션에 대한 얘기고, 내가 거래를 하고 은행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거가 보안이 잘 되어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자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트북을 잃어버렸는데 내 노트북 아깝지만 그 노트북보다 중요한 거는 노트북 안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냐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안을 할 거냐라는 얘기인데, 저 안티세프티 테크놀로지가 바로 노트북에 도난당했을 때 어떤 식으로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지킬 거야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아예 칩셋에 박아서 나가는 기술을 메가필과 같이 내년도에 발표를 할 예정인데, 예를 들면 이제 노트북이 도난이 됐는데 내가 인터넷에 연결을 했잖아요. 그러면 노트북이 인터넷에 연결을 하면 제가 노트북에게 자살 명령을 날리면 인터넷 통해서 자살 명령을 날리면 얘가 자체적으로 그냥 데이터를 다 파기시켜버리는 그런 기술이 안티세프티 기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하고 그 어떤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든다든지 뭐 넷북이나 울트라스나 이런 카테고리를 만들 때와 크게 달라진 요소라고 한다면, 울트라북이 요구하는 키 피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고, 얇게 하려면 뭐 그냥 PC의 CPU만 뭐 작아져가지고 될 문제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른 기술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샤시나 뭐 이런 ODM이 해야 되는 부분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실제로 인텔이 이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게 됐는데요. 올해 8월에 발표했다시피 3억 달러 규모의 울트라북 펀드를 아예 별도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에 대한 슬림 디자인에 대한 요소를 개발하거나 또 이 울트라북의 핵심적인 기술을 개발하는데 집중적으로 그 펀드를 투자하게 됐습니다. 제품은 이제 지금 하반기죠. 하반기도 4, 4분기니까, 그리고 하반기에 언제 할 거는 4, 4분기에 런치하겠죠. 4, 4분기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그 대만 제품들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더 빨리 나오게 될 거고, 국내 제품들은, 국내 OEM들은 그보다는 속도가 조금 느릴 것 같지만 하반기에 신제품 런칭을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011년도 하반기에는 울트라북이 시장을 진입하게 될 거고요. 2012년도에는 이제 아이비 브릿지를 저희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인텔에서 틱하고 톡 모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새로운 아키텍처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공정이 바뀌잖아요. 45나노에서 32나노로 바뀌고 32나노에서 22나노로 바뀌는 게 바로 톡에 해당이 되는 거고, 틱에 해당이 되는 거고, 톡은 아키텍처 자체가 바뀌는 건데, 그래서 내년에 있는 거는 사실 틱이에요. 틱을 톡보다는 크게 보진 않거든요. 물론 이번 것도 그렇게 톡보다는 작은 거지만 보통의 틱하고는 다르게 보고 있어요. 아이비 브릿지는. 왜냐하면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트라이게이트 테크놀로지가 들어간 CPU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부적으로 이제 부르는 거는 이번 아이비 브릿지는 그냥 틱이 아니라 틱 플러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특히 울트라북 쪽에서 요구하는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고 해서, 원래는 공정만 줄이고 설계도 자체가 바뀌는 거는 톡에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아이비 브릿지는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의 설계를 다시 해야 하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비 브릿지를 T 플러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3년에 하스웰은 드디어 이 완전 설계를 바꾸는 톡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노트북 자체가 완전히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텔이 보는 목표는 2012년도 말에 노트북의 40%를 울트라북으로 가져가는 거를 저희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조사와 많은 부분에 이제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죠. 마지막 페이지가 되는데요. 네, 기대를 하시면 되게 멋진 애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레게어 멋진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 주시를 보시면 재밌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인텔이 집중적인 투자를 앞으로 한 2, 3년간 하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가 발표했고요. 혹시 질문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늦은 시간에 진행을 잘 안 들어가시겠지만 질문 있으실까요?